안녕하세요. 네, 오늘 수업 전에 사전 공고가 있었죠. 이거는 지금 2023학년도 사전 공고부터 볼게요. 2023학년도 사전 공고가 이걸 보니까 7월 29일에 발표난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일에 올리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유치원이 353명을 뽑았어요. 여기 가로에서 33명은 뭐냐면 교사 중에서 이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별도로 뽑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특수교사가 아니라 교사들 중에서 장애를 가지신 분이 전국에서 33분. 그 다음에 유특이라고 해서 특수교사 따로 뽑죠. 그게 82분. 그 다음에 그 유특 중에서도 장애를 가진 분들을 또 별도로 뽑아요. 11명. 이렇게 됐어요. 이건 사전 예고. 그런데 사전 예고랑 본 공고랑 다른 거 아시죠? 그쵸? 당시에 본 공고가 학종 공고가 10월 6일 날 났나 봐요. 시험 한 달 전에. 너무 늦게 난 거야. 그쵸? 그리고 우리 8월에 났어. 별로 차이는 안 났다. 이번 공고는 8월에 났으니까 별로 차이는 안 난 것 같아요. 그런데 확정 공고 보니까 작년에 확정 공고가 353명에서 얼마나 늘었냐면 386. 좀 늘었죠? 그 다음에 장애를 36. 특수교사도 좀 늘었어. 94명에서 장애를 11명. 장애 수는 별로 안 느는데요. 장애인 그 수는 장애교사 수는 안 느는데 기본적으로 조금 늘었어요. 그쵸? 이번에 발표난 거 며칠에 났습니까? 이번에 발표난 거 8월일 거거든요. 8월 9일에 났어요. 작년보다 조금 늦게 났네요. 본 공고가 270인데 몇 명까지 늘까요? 300까지 늘 것 같아요. 근데 300 이상은 기대하기 힘들다. 300까지 늘 것 같고 장애인 25명.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원 교사 중에서 장애인을 별도로 뽑는다 그랬죠? 장애를 가지신 분들. 이 수가 결합되진 않아요. 이분들 중에서 못 뽑는다고 해서 여기에 결합되진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통 우리 선생님들은 유치원 일반이거든요. 272 여기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 자리를 장애 선생님들에게 드리지도 않아요. 별도로 아예 뽑고, 물론 이제 장애를 가지신 분은 여기 일반으로 시험 응시를 하실 수도 있어요. 장애 응시를 하실 수도 있고, 그거는 본인 선택. 그 다음에 유특이 109명이네? 작년 사전 공고에서 80몇 명이었거든요? 그리고 본 공고에서 90 몇 명? 근데 사전에서 109라는 거는 지금 120까지는 본 공고에서 간다는 거거든요? 유특이 늘어났어요. 무슨 얘기예요? 일반 자리를 유특한테 줬다는 거예요. 유치원 특수 선생님들. 왜? 지금 장애와와 일반화 완전 통합을 꿈꾸는데 일반 선생님들이 그렇다고 해서 장애 그 특수 아이가 왔을 때 일반 선생님들 100% 케어하기 힘듭니다. 밤마다 교실마다 특수 선생님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특수 선생님들 지금 안 들어가 있거든요. 밤마다 들어갈 특수 선생님 드리는 거고 궁극적으로는 선생님들에게도 필요한 일이에요. 지금 이슈가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가 커버하기에는 좀 힘든 건 사실. 그 다음에 유특 장애인을 11명밖에 안 뽑아준대요. 이 장애인, 교사 장애인은 별도예요. 별도 인원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이들의 어떤 기회, 그분들에게도 기회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10% 정도를 그분들 자리로 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분들 자리는 애초에 일반이랑은 좀 일반에 먼저 정해놓고 그분들을 10%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저는 이제 본 공고에서 300, 유특은 120까지 늘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예상보다 나쁜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이유는요.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는요. 공사립, 공립사립이죠. 공립사립이죠. 유치원은. 근데 사립이 아직까지도 90% 이상이거든요. 공립 선생님들 자리가 늘어났던 이유는요. 사립을 정리시키고 공립으로 바꾸는 절차가 있었어요. 우리가 코로나와 관련해서 교육비가 교육부에서 드는 돈, 그러니까 이게 교육은 돈이랑 할 수가 없어요.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어요. 교육부가 그런 코로나와 관련해서 원격 교육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립을 공립으로 바꾸는 절차들이 스탑이 됐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옛날까지는 아니고 전에는 서울 지역 같은 경우도 사립을 공립화 전환시키는 그런 정책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사립 같은 경우는 원래 공립은 저소득이나 또는 교육의 혜택이 적은 지역이 먼저 들어갔거든요. 그러다가 일반으로 오고 전체로 퍼지는 거죠.
서울 지역이 아무래도 그런 지역이 적겠죠. 그래서 서울 공립화가 지금 스탑이 된 것 같고 전 지역적으로 사립을 공립화시키는 게 스탑이 됐어요. 유치원 수는 적어줄 수밖에 없어요. 왜? 유아들이 그러니까 출생수가 낮아지니까. 그렇지만 공립 유치원 수는 늘어갈 수밖에 없는 추세거든요. 왜? 우리는 사립을 공립화시키는 그래서 공립을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태는 몇 년 안에 정리가 됩니다. 근데 그 정리가 되기 전에 우리가 유보통합이라는 과제가 있죠. 유보통합을 국가에서 포기를 안 할 겁니다. 유보통합 시키고 공립을 늘릴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유보통합이 되기 전까지는 그 교사 수가, 선발수가 지금의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립을 공립화시키지 않으면 여러분들 자리가 나오기 힘듭니다. 현재. 근데 그거는 될 거라고요. 될 수밖에 없어요. 어느 그 유보통합이 되면 선생님께서 아셔야 되는 게 유치원을 학교 시스템 안에 넣겠다라는 겁니다. 유치원은 원래 학교 시스템이었어요. 근데 어린이집은 학교 시스템이 아니에요. 근데 어린이집을 학교 시스템에 가져오기 위해서 유보통합을 하는 거거든요. 학교의 교사는 임용으로 뽑아요. 그거는 유, 초, 중 등 다 한 거고요. 그렇게 돼서 학교 시스템이 되고 국공립 어린이집까지 학교 시스템으로 된다면 그 자리는 여러분들의 자리예요. 그러면 교사는 뽑을 수밖에 없어요. 정책이에요. 정책이. 그럼 이 정책에 준비하는 나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시면요. 준비하는 분들 수가 확 줄었어요. 이게 그 경쟁률로 보면요. 선생님들 1000명 뽑던 시대도 있었어요. 1000명 뽑던 시대의 경쟁률에 근거했을 때는 경쟁률이 높아진 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부터 포기를 선택을 하시고 많은 분들이 포기는 아니지만 일병행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전력을 다해서 올해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적어요. 걱정스러울 정도로 적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걱정하는 수는 아니고요. 그런데 그러신 분들 있잖아요. 올해 전력을 다하지 않고 혹시나 그래도 아쉬우니까 그리고 나는 다른 일을 하면서 별도로 준비하겠다 이런 분들까지 1000명 뽑을 땐 기회가 갔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까지 기회가 가기는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력을 다하시는 분들은요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이거 예상하고 왔고 이거 예상하고 우리는 준비했습니다. 시험 문제 어려워질 거냐고요? 아니요. 난이도 높아질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진심을 다해서 준비하는 분들 자체가 적어들었기 때문에 애초에 작년에도 그 난이도 안 높았잖아요. 작년 난이도를 1000명 뽑았을 때 그걸 했으면 진짜 쉬운 시험이었거든요. 작년에 난이도 높은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커트라인 높았나요? 아니요. 전혀.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준비하시는 분들이 걱정하실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좀 시험 했던 분들은 올해는 되게 힘들겠다. 내년에는 진짜 진심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가짐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열심히 다 하는 사람이 붙어야지. 그쵸? 그 다음에, 서울 안 뽑는 거. 제가 졸업할 연도에 서울 안 뽑았거든요. 그래서 그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아쉽죠? 우린 서울을 들어갈 건데. 근데 이건 사전 예고거든요. 본 권고에서 서울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한두 명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두 명이면 지금 고시생분들은 지원하시면 안 돼요. 그 지원은 다른 지역, 서울 외에 공립교사 생활을 하시면서 나 서울로 가고 싶으니까 시험 보시는 분들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서울은 접어두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서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서울 사는 환경 안 좋아졌잖아요. 다른 지역이 평균화됐기 때문에 일단 다른 지역에 계시다가 서울 왕창 뽑을 때 다시 시험을 보시는 걸로 합시다. 그렇죠? 마음은 접어두시고 그럼 우리 어디로 갈까요? 수도권을 보니까 경기 63, 인천 27 이러면 인천이 27이고 경기가 63이면 경기도가 숫자로 봐서 많이 뽑아주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인천 지역만 27명 뽑는 거랑 경기 전체 지역 64 뽑는 거랑 경기도가 더 높아요. 둘 다 커트라인이 높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 대체로 가는 곳들이 강원도?
이런 지역 가면 안 돼. 한 명 뽑는 지역. 대전 가면 안 돼. 여기도 그냥 나 대전, 광주 이런 지역 가면 안 돼. 울산도 가면 안 돼. 대구도 가면 안 돼. 부산 이런 지역 힘들어. 제주도는 제주끼리 붙어요. 9명 뽑는 거 적은 수 뽑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제주도가 아닌 분들이 제주도 가서 시험 보지 않아. 제주끼리의 싸움이야. 어차피. 그래서 뭐 그렇다 치고 나머지 강원도, 충남, 경남, 경북, 전북, 전남, 경기, 인천 중에 하나를 선택하세요. 그리고 최종 공고에서 늘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시험 보러 가기 좀 쉬운 지역으로 보세요. 왜 전날 숙박시설을 가셔야 되는 경우 있거든요. 몸 상태 안 좋으면 시험도 좀 안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집에서 갈 수 있는 지역을 보시는 게 좋고요. 이럴 때는 몸 상태가 시험 문제 1, 2점을 좌우해요. 그것도 중요하고 자기 지역에서 자기 거점을 중심으로 나 그날 집에서 출발할 수 있고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뽑고 승률이 있는 곳으로 가십시오. 근데 커트라인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커트라인은 다 똑같아요. 이런 지역 있죠? 한 명 뽑는 지역. 이런 지역 말고는 커트라인이 다 비슷해질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는 선택을 하시라고도 드리고 싶어요. 나쁜 상황 아니고 합격은 갑니다. 준비하신 분들은. 그 다음에 또 뭘 질문하셨었죠?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난이도는 괜찮다. 시험은 이때 이렇게 준비하시면 됐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할 거냐면요. 모의고사 때 총 정리가 들어갈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 공부하셔야 되는 건 똑같아요. 그걸 얼마나 마스터 했냐의 문제거든요. 강사가 조금 더 도와주면 점수가 10점 정도 더 오르는 거 사실이에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목적이 있죠. 만약에 암기를 못한 부분이 있으면 암기하라. 그 다음에 또 핵심 정리하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선생님들이 암기가 다 끝났는데 약간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좀 정리하라. 그리고 또 하나 동영상분들 올해 시험을 정말 진지하게 보시는 분들 있죠? 합격을 위해서 보시는 분들 현장에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께 핵심 정리하는 와중에 여러분들이 채워야 하는 부분이 보이고 그걸 채워서 가실 수가 있거든요. 가능한 한 현장, 이런 사태에서는 현장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9, 10월만큼은 모의고사만큼은 그렇게 하시고요. 논술 안 어려워질 거예요. 논술로 변별 안 합니다. 어디서 변별 안 하고요? 이렇게 되면 2차에서 변별해요. 왜? 2차가 1.5배수죠? 일단 평균적으로 보면 1.5배수가 뽑는 인원수가 작기 때문에 1.5배수 자체가 적어요. 출제자가 2차에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성의 있게 볼 수 있는 노력과 시간과 에너지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시험에서 변별 안 하고요. 1차 시험 난이도는 원래대로 갈 거고요. 동점자들 대거로 뽑힐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1.5배수에 해당하는, 그래서 1.5배수를 실제적으로 넘어설 수 있어요. 동점자는 다 뽑거든요. 1차 하거든요. 2차에서 막 변별이 될 거고 2차에서 변별되는 이유는 선생님들 아실 거예요. 지금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그리고 선생님들 교권보호와 관련해서 굉장히 가슴 아픈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걸 견디시는 것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대응 방법도 볼 거고 그거에 대한 선생님들 자세도 볼 거예요.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우리는 우리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교권에 해를 끼치는 것들을 법적으로 정비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거기에 맞서는 마음가짐이라던가 선생님들이 얼마나 자존감 높게 강하게 그 사태에 견디실 수 있는지 또 볼 겁니다. 그래서 2차를 좀 더 어렵게 볼 거이고 많이 변별을 하려고 그럴 겁니다. 그건 1차를 어렵게 안 낸다는 뜻과 같으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2차는요 제가 합격하게 해드려요. 1차만 붙어 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들 이번 주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려야 하는 부분들 있나요? 없어요? 괜찮아요? 자연탐구 가도록 하겠습니다.